2011년 퓨전 MC 멤버 오디션을 통해 팀에 합류하게 된 비보이 크롭스. 팀에 들어온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메인 멤버로 발탁되어 19살의 나이로 프랑스 세계대회와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 우승까지 하게 된 퓨전 MC의 기대주 비보이 크롭스. 그런 그가 2013년 11월 연습을 하던 중 척추 부상으로 몸에 마비가 오는 부상을 당합니다. 평생 걷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크롭스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단 6개월 만에 기적처럼 일어섰습니다. 크롭스는 다시 무대로 돌아왔고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었습니다. 전신마비 부상을 극복한 기적의 사나이 비보이 크롭스의 인터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전 MC의 비보이 플렉스, 비보이 크롭스 이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퓨전 MC의 기적의 사나이라 불리는 바로 비보이 크롭스 이정수 군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비보이 씬뿐만 아니라 스트릿 댄스 씬 안에 계신 댄서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비보이 크롭스가 전신마비 부상을 극복한 기적의 사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크롭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보이 팀 퓨전 MC 그리고 SA 포인트, 리더빌리티, 쿨라이트에서 활동 중인 비보이 DJ 크롭스 이정수라고 합니다. 이정수 군이 퓨전 MC라는 메인 크루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제 뭐라고 할까요? 클랜이라고 할까요? 유닛 또는 레이블이라고 하나요? DJ의 좀 뭐라고 하나요? 레이블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퓨전 MC의 멤버입니다. 퓨전 MC 이 팀에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됐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퓨전 MC 활동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이 9년 정도 됐다고. 비보이 크롭스가 이 퓨전 MC라는 팀에 들어왔을 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굉장히 뭐랄까 눈에서는 막 이글이글 막 불이 타오르고 그런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2011년에 들어와서 2012년도였나요? 팀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세계대회 바로 프랑스 첼스 배틀 프로 월드 파이널에 메인 멤버로 속하게 돼서 같이 참가를 하게 돼서 또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심정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제가 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메인 멤버에 뽑힐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형들이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참가를 하게 됐고 그거를 통해서 또 많은 걸 경험하고 2012년 첼스 배틀 프로 월드 파이널을 우승한 뒤에 또 1년 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비보이 메이저 대회인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에 또다시 참가를 해서 우승까지 하게 됐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저희가 같이 함께 해왔는데 또 그때 당시 심정 그런 거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사실 배틀 오브 더 이어를 보고 저는 비보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한 가지의 꿈이 있다면 그 무대에 구경이라도 가보자라는 게 저의 그 당시의 꿈이었는데 20살이 돼서 이루게 됐고 뭔가 기분이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가장 높은 목표에 있던 꿈을 너무나 빨리 이뤘기 때문에 또 허탈함도 있었고 그 순간에 우승을 했기에 뭔가 저의 꿈이 하나 사라진 기분이랄까 그러면서 좀 많이 방황하는 시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13년도 10월에 저희가 아마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 우승을 같이 하고 바로 한 달 뒤에 또 대회 준비를 해요. 한 달 뒤에 대회를 막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신마비 부상을 당하게 되는 기억이 나네요. 언제 다친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정확히는 11월 18일 날짜까지 10시 오후 10시 네, 오후 10시쯤이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대회도 많이 나가지만 대회뿐만이 아니라 공연도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멤버들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이제 저희 팀에서 트레이드 마크인 정호 형께서 스파이더를 하시고 동호 형이 스파이더를 이렇게 카포에라로 할로우백을 할로우백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밟고 덤블링을 하는 공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대회에 존경하는 팀 중 하나인 갬블러도 나온다고 했고 여러 막강한 팀들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열정이 막 네, 저한테는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걸 무조건 성공해서 나는 우리 팀이 무조건 이 대회를 우승할 거야 라는 욕심이 저는 있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술인데 우승하고 막 한참 그랬던 그 패기 하나로 형 제가 이거 해볼게요 하고 그 무브를 도전을 한 거죠. 정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딱 그 덤블링을 하고 나서 넘어졌어요. 일단 착지를 했는데 되게 이상한 자세로 이제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착지를 딱 하고 나서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짜 뭐 한 10초도 안 걸리게 아 이거 무조건 119를 불러야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119 대원들이 오셔서 정수가 누워있는 각도를 보고 얘가 못 움직이니까 일단은 되게 아 이거 정말 큰일이 난 거구나라는 거를 직감을 했었어요. 그 응급실에서도 이제 막 본인은 이제 정신이 없고 누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막 그런데 막 이렇게 쳐보면 감각이 없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거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되게 전신마비에 가까운 그런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제가 그때 거의 한 10년 만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한꺼번에 왔던 것 같아요.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사분들의 판정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을 했어요. 정수가 충분히 정수라면 일어날 수 있겠다.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너 임마 걸을 수 있어. 하면서 계속 그렇게 격려를 해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불굴의 의지로 섰어요. 그때 이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에 형들이 이제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댄서분들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나 저희 팀 팬분들이나 심지어는 일반인들 분들까지 이렇게 모금 운동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빨리 열심히 해서 돌아와야 된다. 형들은 이런 얘기를 항상 제 병원에 와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그렇게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다시 일어나고 제가 무대에 서고 이게 모든 모금 운동을 해주신 분들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그걸 믿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머리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움직이는 거 트레이닝하고 하다 보니까 기적처럼 이렇게 발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면서 점차 돌아오고 정상 생활을 하기까지는 한 5년 정도가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제가 줄여버리고 결국에는 통원 치료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는 한 반년 정도가 걸린 것 같고요. 사실 척수 손상이라는 게 100% 치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저는 또 다른 병원 외적인 치료로 이제 정상 생활을 하기 위한 걸 연습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저의 시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고 설 수 있게 되고 또 걷고 심지어 다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다시 전신마비 부상을 극복하고 첫 무대에 섰을 때 그 심정도 말씀해 주시죠. 어디였죠 대회가? 레드불 미시원 맞아. 한국 예선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감격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그 당시에는 걷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뛰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랬는데 춤을 추고 있어서 그 무대에 올라섰는데도 행복하면서도 반대로 나 이거보다는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못했지? 그런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기도 하고요. 많은 비보이들이나 댄서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무대에 쓴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 불완전하지만 크롭스가 다시 무대에 돌아왔다. 그런 되게 의미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고 저희 멤버들도 되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전신마비 부상을 극복한 그런 자전적 이야기를 무대 작품화한
퍼포먼스죠. 비보이 픽션 코드네임 파리로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코드네임 파리로는 저의 이야기가 베이스로 된 공연이고요. 물론 저의 얘기가 담겨있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술들이나 이런 거를 복합해서 융복합 공연으로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크롭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기술과 예술의 융합 이 3박자가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또 이번에 11월에 저희가 의정부 예술전당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공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비보잉이라는 게 꼭 위험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야구 선수들 공에 잘못 맞아서 뭐 갈비뼈 뭐 이런데 골절되고 그런 거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비보이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저의 자만함과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 생긴 사고일 뿐이지 비보이가 위험한 건 아니고 지금 또 다방면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세계 비보이 연합팀 이러빌리티 크루의 한국 멤버로 발탁이 돼서 한국을 대표하는 멤버입니다. 그 크루 소개 한번 해주시죠.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몸에 불편함이 있는 비보이들끼리 뭉쳐서 만든 연합팀이고요. 저희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공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팀입니다. 네. 또 DJ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힙합의 살아있는 전설 DJ 엑스 형님과 같이 DJ 활동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맥스 형이 한국에 오시면서 저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석용이 형 그리고 몇몇 멤버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쿨라이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말 그냥 마음이 맞고 가족 같은 느낌으로 같이 평생 늙어가면서 음악을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제 정말 기대가 돼요. 크롭스의 활동들이 정말 기대가 되고 퓨전 MC로서 또 이러빌리티로서 그리고 플라이트 DJ로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크롭스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크롭스가 다쳤을 때 극복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일련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조그마한 조금 힘든 일이 있으시면 그걸 보시면서 내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마지막 영상 우리 크롭스의 그 재활했던 모습 그 극복하는 영상 보시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보이 플렉스 비보이 크롭스 이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